여러분, 서울 여의도나 광화문에 가보신 적 있으시죠? 그곳에 우뚝 솟은 방송국과 언론사 건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번쩍이는 유리벽, 화려한 대리석 로비, 그리고 한때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모든 권력과 자본, 그리고 연예인들로 북적였던 그곳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 그 화려한 로비에 가보셨나요? 소름 돋을 정도로 조용합니다.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일까요? 아니요, 이건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서 대한민국을 지탱하던 거대한 미디어 제국들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입니다. 자본, 시청자, 인재라는 미디어 산업의 3대의 뼈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 경제 풍경에서는 한때 신이 내린 직장이라 불렸던 한국 언론과 방송사들이 어쩌다 쓰레기를 찍어내는 공장으로 전락했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방송국은 그야말로 합법적인 조폐공사였습니다. 여러분, 시청률 40%라는 숫자 기억하시나요? 모래시계나 허준 같은 드라마가 방영되는 날이면 길거리에 차가 안 다닌다는 말이 돌던 그 시절 말입니다. 그때 방송사 광고 영업사원들은 광고주 앞에서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광고주들이 줄을 서서 제발 우리 광고 좀 넣어달라고 애원했죠. 특정 황금 시간대 광고를 따내려면 인기 없는 시간대의 광고까지 묶어서 사야 하는 이른바 끼워 팔기가 당연시되던 시절이었습니다. 방송국은 그 권력을 만끽했습니다. 저녁 8시 황금 시간대 30초짜리 광고 한 편에 1억 원입니다. 광고주가 비싸다고 하면 싫으면 말고요. 다음 분.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다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말 케이블 TV가 등장했습니다. 2010년에는 종합 편성 채널, 이른바 종편이 생겼습니다. 채널이 4개에서 수십 개로 늘어났습니다. 시청률이 분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방송국 엘리트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케이블? 그거 돈 없는 사람들이나 보는 거지. 종편? 그게 우리 경쟁 상대가 되겠어? 이 오만함이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몇 년 뒤 아주 무서운 꽃으로 피어났습니다. 그 균열의 정체는 바로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 있는 작은 기기, 스마트폰이었습니다. 2015년 대한민국 스마트폰 보급률이 80%를 돌파한 순간 인류의 행동 방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스마트폰이 생기기 전에는 TV가 일방적으로 정해주는 시간표를 따라야 했습니다. 드라마는 수요일 밤 10시, 뉴스는 저녁 9시, 시청자는 그냥 그 시간에 TV 앞에 앉아 있으면 됐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방송국이 정해준 편성표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내가 보고 싶은 시간에 내 마음대로 꺼내보는 시청 주권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방송국 엘리트들은 처음에 유튜브를 비웃었습니다. 애들이 캠코더로 찍은 조잡한 영상이 어떻게 우리 대작 드라마와 경쟁이 되겠어? 하지만 그건 큰 착각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은 달랐습니다. 화질이 좀 나빠도 괜찮아. 이게 더 재밌어. 방송국이 절대 못 만드는 콘텐츠, 즉 날것의 솔직함, 빠른 업로드, 나와 비슷한 평범한 사람이 주인공인 영상에 열광했습니다. 방송국이 비웃는 사이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은 조용히 시청자를 훔쳐갔습니다. 그리고 그 도둑질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돈은 정직합니다. 시청자가 떠나니 자본도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광고주라면 어디에 돈을 쓰시겠습니까? 수억 원을 들여 TV 광고를 내보내도 이게 과연 몇 명에게 전달됐는지, 누가 보고 물건을 샀는지 알 길 없는 눈먼 광고에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유튜브나 구글 광고처럼 내가 원하는 나이, 성별, 관심사를 가진 사람에게만 광고를 보여줄 것입니까? 그리고 그 광고를 몇 명이 봤는지, 몇 명이 클릭했는지, 클릭한 사람 중 몇 명이 실제로 구매까지 했는지를 초 단위로 측정합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지상파 광고 매출은 10년 만에 반토막이 났고 이제는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OTT의 하청 기지로 전락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여기에 수신료 분리 징수라는 직격탄까지 맞으면서 돈줄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방송국을 지탱하던 최고의 인재들이 탈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에이스라 불리는 PD와 작가들이 줄줄이 사표를 던지고 유튜브로 혹은 제작사로 옮겨갑니다. 시대가 방송국을 버렸다는 말이 그들 사이에서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죠. 조직의 한계도 명확합니다. 지상파에서는 아이디어 하나를 현실화하려면 부장, 국장, 본부장을 거치는 결제 라인과 수많은 규제를 뚫어야 합니다. 하지만 1인 크리에이터는 오늘 아침 떠오른 생각을 오후에 영상으로 만들어 올립니다. 이제는 구독자 1천만 명을 보유한 크리에이터 한 명의 영향력이 지상파 채널 전체의 조회수를 압도하는 생태계 역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방송국의 사정은 그래도 나은 편일지도 모릅니다. 신문산업으로 눈을 돌려보면 이건 비극을 넘어 코미디에 가깝습니다. 데이터를 살펴보면 2002년만 해도 137만 톤에 달했던 신문 용지 소비량이 2027년에는 29만 톤까지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종이신문을 돈 내고 구독하는 집을 찾는 게 이제는 유적지를 찾는 것보다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지하철역이나 거리의 폐지함을 보면 읽지도 않은 새 신문들이 뭉텅이로 쏟아져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허위 부수 때문입니다. 광고 단가를 높게 유지하려면 우리 신문은 이만큼 많이 찍어서 많이 읽힌다는 수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읽히지도 않을 종이 뭉치를 찍어내서 지국으로 보내고 그 지국에 도착한 신문의 절반 이상은 포장도 뜯기지 않은 채 폐지업자에게 팔려나갑니다. 이건 망해가는 시스템이 스스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낸 비극적인 코미디입니다. 2010년 즈음 미국에서도 신문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온라인으로 공짜 뉴스를 볼 수 있는데 굳이 돈 내고 신문을 살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뉴욕타임스도 위기였습니다. 파산 직전까지 몰렸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뉴욕타임스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은 과감하게 종기를 버리고 디지털 유료화에 올인했습니다. 단순히 뉴스만 판 게 아닙니다. 게임 요리 레시피, 스포츠 분석 같은 구독 가치를 묶어서 파는 번들 전략으로 현재 3조 원 이상의 현금을 벌어들이는 디지털 미디어 회사가 됐습니다. 반면 한국 언론은 어떻습니까?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기보다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에 기사를 상납하고 거기서 떨어지는 트래픽 분배금이나 받아챙기는 유통 하청업체로 전락했습니다. 언론사들은 좋다고 했습니다. 당장 트래픽이 생기고 돈이 들어왔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독자들이 기사를 읽을 때 조선일보 뉴스나 한겨레 뉴스가 아니라 그냥 네이버 뉴스를 읽었습니다. 어느 신문사 기사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네이버가 브랜드가 되어버린 겁니다. 더 나쁜 일도 생겼습니다. 네이버 알고리즘은 클릭이 많이 되는 기사를 위로 올려줍니다. 클릭이 많이 되는 기사는 어떤 기사일까요? 정확하고 깊이 있는 기사? 아닙니다. 충격, 경악, 반전이 들어간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 낚시성 제목을 달고 자극적인 이슈만 쫓아다니는 기사가 판을 칩니다. 뉴스의 신뢰도는 바닥을 치고 시청자들은 피로감을 느껴 아예 뉴스를 회피하게 되는 최악의 악순환에 빠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진짜로 돈을 버는 건 누구일까요? 이제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전체 그림을 봅시다. 방송국은 망하고 있습니다. 신문사도 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유튜버들이 승자일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진짜 승자는 그 판을 깔아주고 수익의 45%를 수수료로 떼어가는 구글과 메타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더 오래 머물게 하기 위해 알고리즘이라는 이름의 중독성 강한 미끼를 던집니다. 분노를 유발하고 이분법적 결론으로 선동하는 콘텐츠들이 왜 상단에 뜨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나요? 그게 플랫폼 입장에서 가장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언론이 주는 대로, 알고리즘이 떠먹여 주는 대로 세상을 볼 것인지 아니면 차가운 이성으로 진실을 선별할 것인지 말입니다. 어떤 자극적인 기사를 클릭하기 전 딱 3초만 멈춰 보십시오. 이 기사는 나를 화나게 하려고 쓴 건 아닐까? 이 뉴스는 내가 알아야 할 진짜 정보일까? 아니면 클릭을 유도하는 낚시일까? 이 질문을 습관처럼 하는 것, 그게 지금 이 혼란스러운 정보의 홍수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미디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비슷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통업, 금융업, 교육업.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기술과 플랫폼이 등장해서 기존 세상을 흔들고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를 먼저 읽는 사람이 이깁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